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사회가 돈 버는 것 말고는 다들 뭔가 더 큰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고대 한국에서부터 내려온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에 대해서요. 이 철학은요, 시작부터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정말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우리가 더 높은 이상이나 가치 같은 건 다 잊어버리고 오직 돈이라는 하나의 목표에만 매몰돼서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겁니다. 너도 나도 이윤만 쫓는 이 세상에서 나 개인,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추구해야 할 더 큰 목적이라는 게 과연 있기는 한 걸까요? 있다면 그건 뭘까요? 이 철학에 따르면 우리가 이렇게 목적을 잃고 헤맨 결과가 바로 지난 20년의 정책이었다고 진단합니다. 뭔가 내년의 중심을 딱 잡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해답이 사실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유산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죠. 자, 그럼 홍익인간,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나 자신을 불살라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런 사심 없는 봉사의 정신을 말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것, 그런 삶의 태도인 거죠. 근데 이 홍익인간 정신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희생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원대한 꿈을 품었지만 시대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루지 못한 깊은 염원이 바로 한이 되어서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들의 못다 이룬 꿈과 희생이 이제 우리 세대가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딱 두 가지 길이 있는 셈이에요. 하나는 오직 나 자신의 구원, 나 하나만 생각하는 작은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모든 인류를 위하는 홍익인간의 큰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철학에 따르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냥 보통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어마어마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12년 우리가 그냥 한 해가 가는구나 했던 그 해가 사실은 엄청난 분기점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수만 년 동안을 선천시대, 그러니까 일종의 준비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2012년에 그게 딱 끝나고 2013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 후천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제 진짜 뭔가를 이뤄내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걸 3대 7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전체 역사를 10으로 놓으면 그중 7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나머지 3,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하는 그 찬란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크게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리더도 바뀌어야겠죠? 이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리더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생각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나야만 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비전을 대체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따끔한 지적을 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거? 이건 결국 인류의 멋은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기술로 다른 나라들이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멘토가 되는 거라는 거죠. 역할이 완전히 다르죠? 이 사명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들어보세요. 한국이 바로 인류를 키워낸 하나의 둥지라는 거예요. 이제 이 둥지에서 다 자란 새들, 즉 준비된 우리 인재들이 둥지를 떠나 저 넓은 하늘 5대양 6대주로 날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게 지금 전 세계 국가의 70%가 바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멘토로서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이미 이렇게나 넓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엄청난 기회 아닌가요?
자, 근데 이게 뭐 국가나 정치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설거지 하나조차도 홍익인간의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바로 마음가짐 하나를 바꾸는 거죠. 내가 이 설거지를 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더 집중하게 돕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는다면 그냥 돈 벌려고 짓는 게 아니라 이걸로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린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마당을 쓴다면 이 깨끗한 공간에서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쓰는 거죠. 결국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가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생각의 중심을 나에서 우리로 옮기는 것, 바로 그거예요. 결국 이 철학이 그리는 세상은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가로 존경받는 세상. 지도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지식인은 인류를 위해 지식을 쓰는 오직 공적인 기여만이 진짜 가치로 인정받는 그런 세상인 거죠.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을 다시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맺을까 합니다. 나, 개인의 이익, 내 성공을 넘어서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감당해야 할 더 큰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